많은 사람들은 80세가 넘으면 혼자서 살아가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80세를 넘은 노인들은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여기죠. 하지만 80세인 박 할머니는 자신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 차례 설득하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박 할머니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다며 자녀들의 집에서 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거 생활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노후 생활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어떤 방식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독거 생활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맹세하며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올해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기가 밝고 눈도 좋으며 다리도 건강합니다. 제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80세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60대 정도로 보곤 하죠. 10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제 자녀들은 자주 저를 설득하여 그들의 집에서 교대로 지내며 함께 생활하자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여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옆에 있지 않아서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못할까 봐 걱정했죠. 비록 자녀들이 여러 번 권유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의 호의는 고맙지만 자녀들의 집에서 교대로 생활하는 것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집에서 그들의 생활 습관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제 개입이 자녀들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 독립된 공간을 원하며 비록 자녀들이 저를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의 배우자들이 그것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는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만약 자녀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다면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세대 간의 갈등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집에서 생활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로원에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양로원의 규칙과 제약에 얽매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노인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저에게는 힘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 연금 5,000원으로는 가정부의 급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생활도 빠듯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부를 고용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고 양로원에도 가고 싶지 않으며 가정부도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결국 저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노후를 보내기로 했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여 자립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많은 연구를 했고 일부러 여러 장수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의 100세 노인들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100세가 넘어서도 자립 능력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항상 일을 하며 나이가 많아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노인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였고 절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에게 기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은 모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성격은 낙천적이고 명랑합니다. 비록 그들의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매일 행복하게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기분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입니다. 저는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작은 문제로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낙천적인 마음가짐이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후 저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매일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 주변의 동년배들 중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며 잠도 불규칙하게 잡니다. 또한 운동도 거의 하지 않죠. 이와 같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들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나이가 들면서 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남에게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점차 활력을 잃고 결국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년 동안 어떤 날씨에도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도 저는 항상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이고 세상을 구경합니다. 집에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밖에서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자주 단체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는 가끔 험한 길이나 가파른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길을 헤쳐나갑니다. 제가 한번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지고 자립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여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자립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병에 걸리지 않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희망합니다. 만약 잠자는 동안 조용히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80세가 넘으면 혼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노인이 건강을 유지해야만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병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 그 노인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72세의 최애 아줌마도 딸이 하나뿐입니다.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중노년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배우 왕지문이 드라마 천도에서 어머니에게 효에 대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이며 부모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에게 빚을 지게 된다. 이 빚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자식은 평생 이 빚을 갚고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노후에 대한 보장으로 생각할수록 그 부모는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은 중국 전통관념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번식과 가문의 연속을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 관념은 깊이 뿌리박혀 있죠. 73세의 박 아줌마도 딸이 하나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도 딸과 함께 살며 노후를 보내볼까 생각했지만 딸네 집에는 시부모까지 있어서 이미 5명이 세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거 노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단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요. 자식을 낳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부모가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며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는 자식 낳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72세의 박 아줌마입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은퇴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리동딸은 다른 지역에서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딸과 사위가 저에게 함께 살면서 저를 돌보겠다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네 3방짜리 집에서 이미 시부모님과 딸 가족 3명이 함께 사는 것을 보며 제가 거기서 생활하게 되면 딸과 사위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세대에서는 아들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딸네 집에서는 약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번 생각한 끝에 저는 딸과 사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혼자 집에서 조용히 노후 생활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식을 낳는 것이 단순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의지하여 노후를 보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고 그 결과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29살이 되어서야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을 때 저의 몸이 많이 상했고 의사도 저에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남편은 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딸이 하나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우리가 딸 하나만 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한때 남편에게 저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본 후 시어머니는 저를 인정하게 되었고 저를 좋은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 때마다 무한한 슬픔 속에서 제 손을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봐라, 사람이 나이 들면 결국 아들이 있는 게 좋다. 아들을 부리는 것이 사위를 부리는 것보다 더 당당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지 않겠니? 또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아들과 함께 살며 아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 나중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그래서 매년 설날이 되면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남편의 형님 집에 있는 2 조카에게 잘 대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뱃돈도 많이 주고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2 조카에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형님은 우리가 그의 2 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기 시작했고 점차 우리가 2 조카의 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선의를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친자식이 아닌 이상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척 사이의 왕래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며 과하게 친근하게 굴지도 일부러 딸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꼭 대도시에 남아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때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딸이 우리 노후를 책임지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우리 곁에 남아 나중에 돌봐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딸이 대도시에 남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사위 집도 그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결국 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저축한 돈의 상당 부분을 남겨두고 그 돈을 우리의 노후 대비로 삼았습니다. 사위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딸 하나밖에 없으시지만 사위는 반쪽 아들 아닙니까?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겠습니다. 딸이 멀리 결혼한 후 저와 남편은 노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 롱잉타이가 말한 한 구절이 기억납니다. 나는 점점 깨달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그저 이번 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뒤돌아서는 모습이 멀어져가는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당신은 그 길 끝에 서서 그가 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한다. 쫓아오지 마세요.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 노후를 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노인들 사이에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 잡은 행포와도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은 대개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되며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을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효도와 보살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는 것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왕사는 딸에게 쓴 편지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오직 신의 사랑만이 이에 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평생을 자식을 키우고 돌보며 헌신했지만 결국 노년에는 자식에게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부모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자식을 낳아 노후를 대비한다는 말은 그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 노후를 대비한다는 관념을 마음속에서 없애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일찍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식을 짐지우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딸이 여유가 있다면 저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지만 대도시에서 집 한 채를 구하는 것은 한 사람의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딸네 가족이 사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제가 가면 그들을 짐지우게 될 뿐입니다. 차라리 작은 도시에서 스스로 생활하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운명이 있는 법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독신 할머니들이 혼자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기를 원하면서도 재혼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중노년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오늘날 사회에서 남자들은 이혼을 하거나 아내를 잃으면 적극적으로 새 배우자를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이혼을 하거나 남편을 잃으면 대개 혼자서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려 하고 재혼을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재혼에 대한 선택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왜 많은 독신 할머니들이 혼자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기를 선택하고 재혼해서 함께 늙어가는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 결혼에서 모든 가사일을 도맡아 하며 다시는 남자를 돌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할 점은 남성들은 가사일에 있어 여성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들은 거의 모든 가사 노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직장 일뿐만 아니라 가족, 남편,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피로는 상당하며 남성들은 이에 비해 훨씬 더 여유롭게 생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사일이 여성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은 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념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가사일을 전적으로 맡기곤 합니다. 더 심한 경우 일부 편협한 사고를 가진 남성들은 스스로 가사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고 여성의 일이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하게는 욕설을 하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재혼을 원하지 않는 독신 할머니들은 이전 결혼에서 남성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남성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그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여성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전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감사할 줄 모르는 남성을 만나면 삶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마치 팽이처럼 매일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매일 너무 피곤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은 억울함을 삼키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혼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여성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불행했던 여성들은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한 후에야 돕고 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성을 돌볼 필요가 없고 남성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남성의 억압에 시달리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독거 생활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혼자서 생활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문을 닫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만 있다면 남성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며 재혼으로 인해 남편의 가족과 얽히는 일이 생겨 자신이 평화로운 삶에 불필요한 혼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돈 걱정을 하지 않는 독신 할머니들은 자신이 남성과 재혼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합니다. 나이든 할머니들은 평생을 살아오며 이미 삶에 대해 깊이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이 남자와 재혼한다면 필연적으로 남자의 자녀와 여러 복잡한 관계에 얽히게 될 것이며 삶이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며 자신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곧 그 남자의 온 가족, 그리고 자신과 같은 나이대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특히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아버지가 찾은 새 배우자를 대할 때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독신 할머니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단순하고 평온한 삶에 익숙해져 있으며 남자의 복잡한 대가족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재혼한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남편을 찾지 않으려 합니다. 나이든 여성들에게 남자는 더 이상 삶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며 심지어는 많은 경우 남자가 그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남자는 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선택한 독신 할머니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거나 연금이 없어서 노후의 안정을 위해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그들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해주고 노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여성들은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남자에게 의지하는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 현실적인 사회에서 누구도 누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으며 오직 비슷한 수준의 두 사람만이 서로를 존중하고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미래를 모두 남자에게 의지한다면 그 생각은 정말로 너무 순진한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으며 실력이 비슷한 관계에서만 상대방으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남편을 잃은 후 독신 생활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나면 쉽게 그 생활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불행한 결혼을 겪었던 여성들은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투는 삶을 충분히 겪었으며 서로의 삶의 관점이 달라서 생긴 갈등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은 종종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고 남편의 취향에 맞추며 날마다 불만과 고통을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슬픔은 오직 여성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를 얻고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하면 그들은 독신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 살아가며 더 이상 남자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남자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따뜻한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든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만 있다면 남자는 그들에게 짐에 불과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은퇴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 반경은 집과 시장 사이로 극히 제한적이며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일상은 여성들에게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남편이 아직 은퇴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 여성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독립적인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은퇴한 후에는 그들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면서 아내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이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남편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보면 여성들은 극심한 불공평함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활할 때 만약 경제적으로 각자 독립되어 있다면 남성은 절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입니다. 가사 노동에서 여성은 일을 많이 하지만 남성은 일을 누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많은 독신 할머니들이 재혼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충돌할 때 체력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은 남자의 주먹에 대응할 방법이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독신 할머니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왜 굳이 남자를 찾으려 하겠습니까? 남자를 돌보는 시간에 자신을 돌보고 몸을 잘 관리하며 삶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